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깊이 조정이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보통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원화 계좌부터 먼저 확인하거든요. 아, 이거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금액이 있었는데 지금 뭐 100만 원이 까졌네, 아니면 뭐 1000만 원이 까졌네.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1억이 까졌네, 막 이렇게 아마 분명히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계속 지내시다 보면 이것도 이제 익숙해지시고, 올라가는 거에 관해서도 막 놀라시기보다 익숙해지시고, 조금 떨어지는 거에 관해서도 익숙해지는 시점이 분명히 다들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뭐 패닉이 올 만큼까지 지금 하락이 있을 거라고는 일단 생각을 안 해서 매수를 했어요. 예, 제가 이제 눈여겨 보았고, 양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적자는 어느 정도 이제 현금으로 그냥 매수를 그냥 해버렸거든요. 저는 그러고 그냥 로그아웃 해버리고 그냥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건 뭐 좀 큰 상승을 보고 장기로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저께 암호자산 가상자산 시장도 되게 급락이 있었는데, 더 웃긴 건 금하고 은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조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늘상 이제 봐왔던 얘기지만, 베리 실버트가 지금 시프트를 덤핑했다. 그래서 이게 C코인이 덤핑한 것 같이 비슷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알트코인 하락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캔들 보이시죠? 이게 금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우리 뼛속 깊이 DNA에 숨겨져 있는 골드라는 안전자산이 이렇게 급락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4.3% 하락이고 골드는 5.2% 하락했어요. 그래서 금이 더 하락률이 컸어요. 은은 더 하락률이 컸었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이제 비트코인하고 골드하고 비교를 많이 하니까. 근데 어쨌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락 캔들이 되게 범상치 않다는 거죠.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2080달러인가? 거기부터 1940달러인가? 20달러까지 지금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아마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치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금보다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07달러, 121달러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50달러 가 떨어져서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조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은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폭도 빠른데 떨어질 때 그 폭도 되게 빨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셔야 돼. 저 같은 경우도 어차피 가상자산 시장도 누군가가 조작하는 거고, 그건 다 이미 아실 거고, 금은 시장도 누군가가 조작을 해요. 제가 지난 뭐 15년 넘는 시간 동안 금은을 이제 야금야금 계속 사오면서 느껴왔고, 회의감을 많이 느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금은도 아마 이번에 절실히 느끼실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금은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어저께도 마찬가지 DCG에서 어저께 그 텍세이션에 관해서 누군가 구인을 한다, 그래 조직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텐더민트라고 있죠. 이게 코스모스거든요. 아톰코인 일명.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직원을 새로 뽑고 있어요. 연구 개발진을.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코스모스한테 무슨 중요한 이슈를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누군가 새로 신규 직원을 계속 채용을 할 때 사실은 되게 괜찮은 거거든요. 이게 알게 모르게.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코스모스의 향후 어느 정도 시세나 이슈적인 그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조금 예전에, 그러니까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때 무슨 칼럼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자기가 이제 좋게 보는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톰 코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랑, 그때 알고랜드인가 그것도 아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누가 이제 비꼬듯이 이걸 또 올렸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니까 금이 떨어졌으니까 뭐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베리 실버트도 되게 좋다고 올리더라고요. 그 좋아요를 막 누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리트윗도 하고. 1920달러 코인이 9,900달러였다. 이게 7월 27일 날 있었는데, 지금 현재 8월 11일에 들어서 금 가격은 1920달러 그대로 원상 복귀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1,260달러였다. 거기까지 떨어졌다. 만약에 이게
그러면 8월 25일 날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거를 5년하고 10년을 보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쪽으로 분명히 갈 거다. 어차피 현물 경제가 축소되고 인구가 점점 이제 사라지기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면 현물 경제보다는 가상 세계, 버추얼 커런시, 버추얼 스페이스 이런 쪽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뭐 재화나 자산들은 그쪽 시장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되게 아마 지금 놀라실 텐데, 일단은 11,500달러가 깨졌기 때문에 뭐 여기서 8,600달러가 갈 거야 라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텐데, 가장 중요한 건 11,000달러가 진짜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그리고 그 강력한 지지선이 효과를 발휘했고, 대부분의 이제 제가 좀 추종을 많이 하는 유명 차티스트들 한 6, 7명을 봤는데, 그분들 중에 숏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이제 약간의 반등이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반등이 있어도 이게 뭘 그리냐면 사실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려요. 이게 만약에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8,6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은 지금 분위기상 그렇게 몰아갈 것 같진 않고, 여기서 일단은 뭐 11,600달러, 700달러 이 언저리까지 간 다음에 약간의 조정을 주고 12,000달러 언저리 근방까지는 또다시 시간을 주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 반증이 뭐냐면, 폴로니엑스라는 거래소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거래소가 사람들이 몰라. 다 사람들이 뭐 바이낸스, 비트렉스, 뭐 알아봐야 뭐 제미니, 코인베이스 이런 것만 되게 많이 아는데, 폴로니엑스가 사실은 원조예요. 예.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이제 바이낸스가 나오고 다른 거래소가 이제 커져가고 부각되면서 폴로니엑스가 거래량도 죽고 많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어쨌건 폴로니엑스 거래소도 예사롭지 않게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봐왔던 거래소인데, 여기도 이제 지금 알트코인 잽이라는 알트코인을 상장을 하잖아요. 보통 거래소들이 알트코인을 주기적으로 상장을 할 때 진짜 폭락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리스트업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거래소들도 알고 보면 큰 어떤 그 자본 세력, 고래 세력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분명히 본인들이 보는 인사이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측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리스트업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SRM인가 하는 코인이랑 뭐 그리고 후옵이랑 다른데 뭐 거래소들도 보니까 저스트랑 JST인가 그런 어떤 그 알트코인들도 주기적으로 상승해서 상승 마진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가 그냥 여기서 찬물을 껴안는 어떤 그런 폭락장세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추매를 했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건데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 근데 다른 거보다 이제 지캐시가, 제가 이제 요 근래는 이제 한참 밀고 있는 지캐시가 좀 조정을 많이 했죠. 근데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변화가 많이 없고, XRP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른 코인은 물론 올랐어. 조금 올랐어. 찔끔 올라서 조정을 좀 주고 했는데, XRP는 되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시세 상승 안 줘가지고 저도 좀 씁쓸한 기운이 있긴 하지만, 제가 코인 시장에 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단 좀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좀 중장기로 보면은 고놈이에요 다. 예. 이게 장기 만약에 마라톤 랠리로 보면 먼저 간 놈이 물 먹고 어디 가서 이제 쉬고 있을 때 다른 애가 막 이렇게 또 막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이제 포트폴리오도 있고, 개인이 뭐 똥코인이다 안 좋은 코인이다 이걸 판별하는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개인이 누가 어떤 코인 좋다, 뭐 지켓이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믿는 거는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보는 거예요.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지, 무슨 얼토당토 안 하게 뭐 그냥 희망회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건 다 값어치가 있을 거고, 분명히 시세 상승이 있을 거다. 지금 현재 트렌드는 디파이 위주로 굴러가긴 하지만 유행을 따라가는 거랑 큰 중장기적인 큰 그림에서 노는 코인들하고
분명히 그거는 좀 약간 틀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 그러니까 딥바이 같은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는 그냥 스윙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진짜 중장기적으로 뭐 내가 뭐 10년을 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가 분명히 맞다는 거죠.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것도, 이 차트에 나와 있는 것도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11,600, 700, 뭐 800달러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거다. 상방으로 지금 열려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뭐 추매를 했다, 뭐 4만 불을 뭐 40만 불을 뭐 들였다, 50만 불을 뭐 지금 알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속속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어쨌건 뭐 그렇게 불안한 시장으로 지금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하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즐겨보는 사람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되게 불안해하긴 하지만 사실은 11,163달러 이 언저리까지 떨어졌는데, 강력한 진짜 지지 노선이 11,000달러고, 이 안에서 12,000달러를 뚫지 못하는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아직까지 박스권 장세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직관적으로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마 그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빗비넥스잖아요. 여기도 이제 알아주는 거래소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지만, 패치 AI라는 그 코인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예전에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를 진행해가지고 그때 이제 생성이 이게 사람들한테 판매가 된 건데, 이 코인도 주저주저 했었는데 빗비넥스에서 이거를 코인을 상장시켰다. 근데 이게 코인 상장하는 날짜가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얼마 남진 않았어요. 분위기가 급락세로 갈지 여기서 뭐 약간의 조정이 더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로 지금서부터 이제 하반기로 점진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호전되는 양상이 아마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거래소들이 지금 알트코인을 계속해서 상장시키는 거를 예사롭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마 지금 이 시장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저께 이게 빅히트 뉴스로 사실은 나왔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 2억 5천만 달러에 2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그래서 베리 실버트도 이거를 뭐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본인도 본인 트위터에 막 이걸 광고를 하고, 세계 최대 상장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라티즈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기본 예비 자산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날 21,454개의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 투자는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채택된 암호화폐로서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소이자 현금 보유보다 장기적인 가치 상승 잠재력을 지닌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더 중요한 건 암호화 투자 거인인 그레이스케일의 CEO인 베리 실버트도 뭐 한몫 이제 거들어서 이제 한마디 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억 달러 규모의 회사인 스트라티즈는 방금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플레이어로 변모를 했습니다. 되게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고, G캐시 반감기를 통해서 수익성을 유지하는 방법, 그래서 G캐시에 관해서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반감기가 다가온다,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꾸역꾸역 야금야금 이제 지금 사고 있는 이유가,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11월 15일 날 하빙이 있다. 뭐 하빙이 아니라 하드포크가 있어서 코인 하나 더 준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저도 사모은 거고, G캐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G캐시도 뭐 반감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되게 높은 코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G캐시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26.53%로 다른 코인들은 1.8%에서 7% 사이에 불과한데, G캐시가 기존에 많이 못 올랐던 이유가 사실은 그래요. 근데 G캐시를 저도 이제 사는 이유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코인베이스에 있는 것도 있고 물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G캐시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저는 이런 코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제한돼 있는 거. 여기다가 첫 번째 반감기가 올해 이제 11월 10, 이것도 제가 알기로 중순 15일인가? 10 며칠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5일이 호라이젠 코인의 반감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25개 G캐시 채굴에서 3.125개로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 나오죠. 근데 G캐시의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더리움 2.0하고 사실은 이 메커니즘이 연결돼 있거든요. 이더리움 2.0으로 된다? 그러면 포우에서 포스 쪽으로 된다. 그러면 채굴풀들이 분명히 어느 쪽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 사업체를. 그럼 그 전환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지캐시 채굴 증가를 불러올 거다. 그래서 이쪽 해시레이트가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마 많은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시겠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 대비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가 알기로 9대1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도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율을 그 정도 맞춰놓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그래서 어쨌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코인들을 한번 유심히 지속적으로 한번 하반기까지 계속 보시고 여기 보시면 비트메인도 마찬가지로 안트마이너 Z11이라는 어떤 이 채굴기를 생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G캐시 전용 채굴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쁘지 않게 보는 이유가 트메인이 만약에 이 G캐시가 사라질 거다, 만약에 사업성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채굴기에 관해서 생산 자체를 하지 않죠. 근데 새로운 고성능 채굴기 안트마이너 G15로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새로운 채굴기도 아마 판매가 들어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어저께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채굴 전문가이신가봐요. 그래서 되게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공유하면 이 내용은 진짜 다들 알아두셔가지고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이분 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비트메인의 채굴기는 개발 후 채굴에 모두 투입하고 난이도가 올라가서 채굴량이 적어지면 일반 판매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비트메인 채굴기를 사면 팬에 먼지가 잔뜩 끼어서 옵니다. 적어도 제가 비트메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소비자에게 채굴기 발송 시점은 3개월 돌리면 채굴기 가격이 나오는 난이도 시점입니다. 비트메인에서 발표를 한 게 3개월 정도 늦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구간이 어느 정도냐면 10월 달에서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오는 거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그 어떤 그 묘한 어떤 그 밸런스의 싸움? 그런 거에 관한 변곡점이 오는 거는 지금이 아니라 사실은 10월달 말이나 10월달 중순에서 11월달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알트코인이 만약에 그때까지 만약에 반등이 있다면 분명히 뭔가 변곡이 올 거라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도 있는 그 기점. 그래서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중간에 봐서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계속 옮겨 놓을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이 글을 쓰셔가지고 그럼 중고를 어쩔 수 없이 사는 구조인가요? 그렇다면 진짜 독과점이네요. 완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세실 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채굴기 배송받는 시기에 난이도 급격히 오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및 생산에서 비트메인 채굴장에서 돌리면서 난이도가 오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난이도가 비트메인 출시 전인지 배송 직후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팬이 먼지가 잔뜩 끼어서 마시간 채굴기도 받은 적 있습니다. 적어도 버닌 테스트 한다고 먼지가 잔뜩 끼거나 고장은 안 나거든요. 라고 이제 쓰셨고 밑에다 이제 뭐 다른 어떤 그 수반되는 논거에 관한 어떤 그게 기사가 있어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것도 읽어봤는데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신기한 게 실제로 무슨 상품을 사면 우리가 세고를 받아야 되는데 먼지가 껴있대요. 근데 이분 말이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중국의 질의응답 사이트인 지우에 자신이 구입한 신품 B3 채굴기를 분해한 결과 팬에 먼지가 쌓인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비트메인이 이미 채굴기를 사용한 채로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독과점이구나, 진짜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채굴 시장에서 다른 신생 채굴기를 판매하는 채굴업자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오죽하면 이런 게 배달되면서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거를 사야겠어요. 여기 보시면 부정한 것으로 봐서 정확히 어떤 게 된 일인지 모르겠군요. 다만 피해 사례 중에서 신품으로 구입한 채굴기의 팬이 먼지 투성이었다는 건 꽤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혹시 비트메인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 제 성능이 안 나오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채굴기의 성능 미달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세계 최대의 채굴기 제조업체라는 명성 덕분에 딱히 비트메인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제 결론이 지어서 이 기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비트메인에 대항마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카네안은 입성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비트메인도 IPO를 분명히 코인베이스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트메인도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 측면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사모으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하드포크 대비해서, 그리고 비트메인의 IPO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에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가는 디파이 성장이 체인링크가 가격을 32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아마 조셉 영이 이 기사를 쓰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체인링크의 네트워크 성장률과 역사적 가격 편차에 대한 몇 가지 빠른 분석을 통해 링크는 연말까지 32달러가 될 수 있지만 그 가격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써주셨는데, 저도 이 말씀에는 동감하거든요. 영원히 계속 올라가는 거 없고 영원히 하락하는 거 없다. 누군가가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쨌건 이 바닥에서 되게 큰 돈을 버신 분. 근데 체인링크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어느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탑코인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되게 가파른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중간중간에 익절하실 분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하반기 가서 비트코인이 어떠한 광폭 횡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11월 10 며칠 언저리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미국 은행은 암호화폐 보관에 대한 추가 규제 지침을 찾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청 편지는 강력한 진전이 있었지만 은행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CC라는 데가 있죠. 미국 금융감독청. 그래서 업계 회원들에게 디지털 뱅킹의 상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구글이나 비자, 콘세시스, 페이스북에 노비가 응답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미국에서 되게 제재하고 페이먼트에 관해서 리블에 관해서 제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비가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게이트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피셜한 공식적인 뉴스는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북은 이미 노비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달 OCC는 미국 국립은행이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호재다, 커스터디하고 연결되니까 이렇게 다들 보시는데, 우리나라만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어떤 그 법률에 관해서 이 블록체인 협회가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통분류법 외에도 규제 당국은 이러한 특성과 위험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와 일관된 처리를 모색하여 다른 당국에 의한 은행의 일관성 없는 규제 처리를 방지해야 합니다. 여기 써있죠. 여기도 되게 일관성이 없는 그런 거에 관해서 지금 법률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또한 지금 아이러니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커스터디 서비스 허용한다라고 나왔지만 디테일한 것까지 나오려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0월 달에 FATF 권고안 나오는 그 시점이 있죠. 그때가 마지막 최종 활용 점정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때도 또한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전반적인 은행들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하면 결국에는 코인베이스랑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가 코인베이스하고 백사이드에서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커스터디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포함되어 있나 아닌가 그것도 보시면 돼요. 은행이 커스터디하고 연결이 된다, 가상자산하고. 그러면 커스터디 서비스를 먼저 준비했던 코인베이스가 중앙의 핵심의 인물인데, 그럼 과연 이 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까요? 참고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은 코인베이스 프로에 리스트업 돼 있는 코인들 있죠. 거의 대부분은 이 커스터디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제 채널에서 추천해드리고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코인들은 커스터디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이사 믹 통화감독청의 부청장에 임명됐다. 예전에도 아마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미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카카오페이 팀하고 같이 뭔가 공조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다 흘러가는 거야. 미국은 코인베이스하고 같이 통화감독청하고 같이 움직여서 화폐 시스템에 관한 어떤 그거를 서큘레이션 어떻게 할까, 이거에 관해 법률안이나 그런 거에 관한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뭐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전문가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또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분명히 뭔가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의 클레이는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다 보시면 대충 큰 흐름의 맥락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마이크로 스트라트즈의 엄청난 비트코인 베팅에 반응을 하고 있다.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마세리의 설립자 린 셀크스트는 따르면 이것은 상장을 계획하는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좋은 징조가 될 것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빠르면 2020년 4분기에 주식시장에 데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4분기라고 메세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년 1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상장이 될 거라는 거죠. 가상자산 회사가 상장이 된다. 주식시장이 상장이 된다. 우리나라도 빗썸이 상장할 수 있다. 그런 거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진행을 지금 프로세싱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코인베이스 및 DCG IPO 전망에 좋은 징조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움직이고 DCG도 또 IPO를 할 거다. DCG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그죠? 그러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들도 ETF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점진적으로 저는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큰 그림에서 보세요. 지금의 뭐 약간의 조정이 있고 막 이런 걸, 그런 걸 보지 마시고 큰 관점에서 보세요. 이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지금 그런 걸 보시면 아마 그냥 그러려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좌에 지금 워낙 그런 거를 자꾸 로그인해서 자꾸 보셔봐야 답이 지금 노답이에요. 노답. 어차피 큰 흐름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코인원이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 매수 제한 해제해서 480원대에 급등했다. 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거는 그냥 단적인 예에 불과한 거지, 진짜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뻔히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거를 끝으로 오늘 영상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너무들 걱정들을 많이 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매수에 들어갔어요. 매수에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매수하고 나서 조금 까지긴 했는데 어떻게 제일 밑에 발바닥에 사서 어떻게 머리 끝에 머리 끝 꼭지에 어떻게 팔겠어요. 발목 정도에 사가지고 그냥 어깨 정도에 팔면 그냥 저는 만족합니다. 욕심 더 이상 부리지 않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비 피해 없으시길 간절히 희망하고 건강한 하루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